블록체인이 적절하다라고 생각하는 사업 혹시 무엇인지? 제가 한 7년 정도 공유숙박을 해왔고 지난 한 2년 동안 블록체인으로 적용해서 조합형 공유경제, 공유숙박을 해서 이쪽 분야에 와 있지만 이 산업계에서의 어떤 그 좀 사기성 프로젝트들을 가까이에서 보고 이럴 때 대단히 안타깝고 그런 것들이 없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정부 차원에서 이 블록체인의 의미, 국가적으로 어떤 전략을 세워서 어떻게 해야 될지 제도 정립이 나오고 그다음에 문제는 어떻게 풀어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투자자로서 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한 거는 암호화폐 스테이킹 서비스라고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홀더들이 밸리데이터들한테 자신의 토큰을 위임해가지고 인플레이션을 좀 나눠 가질 수 있단 말이에요. 홀더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이 인플레이션을 약간 수수료를 지불하더라도 개수를 늘릴 수 있으니까 좋고, 검증인 입장에서는 자기한테 들어오는 이게 많아지니까 이걸로 할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 아니에요. 다양한 가치 창출에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농산물 관련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해볼 수 있는 게 좀 많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어떤 농부가 어떻게 만들어서 뭐 표시하고 있지만 거기 프린트하는 게 아니라 그냥 토큰화된 형태로 해가지고 이 사람이 보낸 농산물이고 어떤 경로를 통해서 이렇게 왔고 라는 것들을 사람들이 실제로 확인할 수 있다면 좀 더 좋은 서비스들이 만들어질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가 했으면 좋겠다는 사업을 이제 정확히 말하기 위해서 기존에 어떤 거를 하고 있는지를 봤는데 꽤나 겉보기에는 적절히 잘 균형을 맞춰서 지원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 잘들 하고 계시겠지만 국회의원 세비를 추적하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든다면 전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신뢰도 평가를 했을 때 9등, 10등에서 청와대랑 국회가 계속 왔다 갔다 하면서 바뀌고 있어요. 그런 거를 봤을 때 국회의원 세비를 추적할 수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을 만들면 자연스럽게 그게 만약에 암호화폐 형식으로 나온다면 전자화폐든 암호화폐든 어떤 형식으로 나온다면 자연스럽게 퍼져 나갈 것 같거든요.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그 블록체인 이제 국민 평가단 같은 거를 이제 50명 정도를 뽑았어요. 저도 이제 국민으로서 지원을 했거든요. 저는 이제 거기에 제가 블록체인 잘 압니다라고 이제 쓰면 당연히 합격할 줄 알았는데 이제 저랑 같이 지원하신 이제 다른 학회 학회원분들도 다 떨어지셨어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보니까 블록체인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는 분들은 전문가지 일반 국민이 아니다 해서 그런 이유로 뭐 떨어졌다라고 이제 후문으로 들리더라고요. 실제로 블록체인을 모르는 사람이 블록체인 프로덕트를 어떻게 평가할 수 있지? 이게 진짜 평가가 될 수 있는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의문점이 남고요. 그러면은 정부에서 이런 거를 해줬으면 좋겠다 지원을 앞으로는 저희 학회 좀 밀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부라던가 사업하시는 분들이 물론 제 생각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블록체인이 어떤 기술인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해를 못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을 해요. DID 마찬가지고요. 그 국가 기록 플랫폼도 마찬가지고 사람들이 블록체인 기술과 분산 저장소, 분산 데이터베이스 기능을 좀 헷갈리고 있는 것 같아요. 데이터들을 저장하려고 만든 게 사실 블록체인이고 그래서 최신 상태가 중요한 거죠. 최신 상태가 바뀌지 않는 게 중요한 거지 이전에 기록된 것들은 사실 이 최신 상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그냥 증거물, 그냥 어떤 의존성 데이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최신 상태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 보면은 최신 상태가 중요한 것들이 별로 없어 보이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기술을 제대로 이해하는지. 네. 저는 맞는 얘기인데 네. 좀 더 블록체인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예를 들자면 블록에 기입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도 네. 되게 중요하지만 그냥 기술을 어떻게 하든 현상적으로 신뢰를 답보할 수 있다라는 것. 네. 그런 건 여러 가지 이제 방법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랬을 때 스마트 컨트랙을 이용한다고 하면 또 뭐 다른 얘기일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제 관점은 좀 더 포괄적으로 좀 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서 보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명확하게 이 기술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이 기술의 본질이 뭔지를 파악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식으로 시각을 가져가기 시작을 하면 그게 이제 블록체인 만능설로 전 이어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반 시민과 사업가들과는 다르게 국가 정책을 만드는 사람들은 좀 이런 기본적인 지식은 좀 충분히 갖춰주면 저는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요. 블록체인 적용할 만한 사업들은 정부가 이미 다 적용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다고 사실 생각해요. 사실 정부가 에스토니아의 블록체인 적용 모델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게 어떨까. 에스토니아 같은 경우는 2008년에 블록체인 연구를 시작을 해서 2012년에 세계 최초로 블록체인을 이제 정부 정부 시스템에 블록체인을 도입을 했어요. 데이터 하나하나에 블록체인은 그냥 해시만 이제 사실 간단하게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데이터에 대한 부담이 사실상 없죠. 그냥 무결성만 이제 보장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은 굉장히 그래도 간단하게 그래도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가지고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되게 놀라운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정부가 펼치고 있는 정책에 대한 이해도, 방향 제시 이런 것들은 정말 저희 수준을 뛰어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각 학교의 블록체인 학회에 대한 지원 정책이 그것만 있어도 되게 좋겠다. 그다음에 지원한 다음에 그 지원한 결과에 대해서 의견 수렴하고 수용한다고 하면 대단히 희망적이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